어, 안녕하세요. 저는 시프트업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이재민이고, 이번 세션에서는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캐릭터의 헤어와 신체 애니메이션에 어떻게 아름다운 물리 시뮬레이션을 구현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제어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현재 시프트업에서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물리, 비주얼 노벨 씬과 현지화 등을 구현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외에는 인터넷상에서는 레트로라는 이제 닉네임으로 유니티 강의를 연재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트로의 유니티 게임 프로그래밍 에센스라는 책을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먼저 승리의 여신 니케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동영상으로 프로젝트 소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니케, 승리의 여신. 그래서 승리의 여신 니케는 시프트업에서 제작 중인 모바일 미소녀 건 슈팅 액션 게임이고, 시프트업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미소녀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게임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게임에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물리 시뮬레이션을 적용해서 헤어나 엉덩이의 흔들림을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스파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2D 미소녀에 어울리는 물리를 구현해서 넣었어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터의 애니메이션과 물리를 혼합할 수 있고, 그리고 물리의 각 팩터들을 편집하거나 예측 가능하도록 조정할 수 있고요. 헤어랑 이제 엉덩이 흔들림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터가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물리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알고리즘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두 번째로는 실제 구현을 어떻게 했는가, 세 번째로는 그렇게 알고리즘과 실제 구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문제점을 만났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계속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미리 알려드릴 게 있다면, 저희가 초기에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구현을 할 때 참고했던 레퍼런스가 있어요. 픽사인박스라고 하는 칸 아카데미에 있는 교육 과정에서 헤어 물리를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레퍼런스로 참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물리 법칙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는 부위별 흔들림에 스프링 물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스프링 물리는 후계의 법칙에 따라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스프링이란 스프링에 달린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를 원위치에서 당기는 만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생겨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헤어 애니메이션 물리와 엉덩이나 혹은 다른 신체 부위의 물리에 적용을 했는데, 이거를 2차원의 좌표로 나타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기본적으로 원래 위치에 있던 어떤 오브젝트를 다른 위치로 옮기게 되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힘이 생겨요. 이걸 공식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면 원래 위치에서 현재 위치까지 벗어난 거리를 변이라고 부르고, 그 변이의 반대 방향으로 스프링의 단단함을 곱셈해주면 스프링 힘이 되죠. 그래서 이 스프링 힘, 그러니까 스프링의 단단함을 강성이라 부르고, 이거는 스프링이 얼마나 굵은지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캐릭터 본 구조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만약에 현재 저희가 물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캐릭터의 본의 새로운 위치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직전 프레임의 모습이 이럴 때 다음 프레임의 이 본의 위치가 어디가 될 것인가를 계산을 하려고 한다면, 저희는 먼저 본의 원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왼쪽에 보이는 저 동그라미가 저희가 셋업 포즈라고 부르는 것인데, 어떠한 애니메이션도 반영되지 않았을 때의 캐릭터의 본의 원래 위치예요. 그리고 현재 프레임에서, 정확히 직전 프레임에서 본의 속도가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새로운 위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먼저 원래 위치에서 얼만큼 벗어난지를 통해서 스프링 힘을 구해요.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하죠. 현재 프레임에 반영할 가속도.
그래서 힘 나누기 질량은 가속도고 그 가속도를 통해서 델타 타임만큼 가속도와 델타 타임을 곱해서 현재 새로 늘어날 속도를 계산하고요. 이전 속도에 가속도를 더해줘서 새로운 속도를 계산해요. 그러면 속도가 변경이 되고 그 속도를 통해서 새로운 위치를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우 간단한데 이런 식으로 그냥 물리 공식을 반영해서 위치를 갱신하는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전에는 저희가 방금 봤던 슬라이드에서는 마치 물리를 계산할 본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물리를 적용할 본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리를 계산할 본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본에 부모 본이 움직이게 돼서 자식 본이 부모 본을 따라가면서 저희가 스프링 물리에 의해서 탄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머리카락은 가만히 있었는데 머리가 움직이는 바람에 위치 차이가 생기고 그 위치 차이가 스프링 힘이 돼요. 그래서 이거 다시 보게 되면 부모본이 있고 저희가 물리를 적용할 노란 색깔 본 물리본이 있는데 부모본이 애니메이션이 반영이 돼요. 그러면 얘가 움직여요. 부모본이. 여기 노란색 물리본은 월드 위치상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자기의 위치의 기준점이 되는 부모본이 움직였으니까 얘가 롤커 위치상으로는 움직인 것처럼 처리가 돼요. 따라서 롤커 위치상으로 내가 원래 있던 지점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발생해서 이 물리본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동영상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자, 볼게요. 그래서 먼저 저 파란 색깔의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본이 먼저 움직이고 밑에 있는 물리본들이 끌려가요. 그리고 이 연산의 방향은 부모에서 자식 방향으로 순서대로 연산이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부모가 먼저 변경돼야지 자식이 롤컬 위치가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의할 점은 애니메이션만 따르는 최상위 본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본이 물리가 적용되는 본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최초 어떤 본 하나는 변이를 발생시켜야 돼요. 움직여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를 적용하는 본을 구성을 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본 위에 있는 물리가 적용 안 되는 일반 본을 더 붙여요. 그 물리가 적용되는 본 사슬에서요.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3번은 물리가 적용되는 본이지만 0번 본은 물리가 적용 안 되는 본이에요. 그래서 이 물리가 적용 안 되는 본은 앵커로 사용이 되고요. 물리 체인의 사슬에 애니메이션만 반영이 되죠.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애니메이션만 적용할 본이랑 물리만 적용할 본을 타입을 나눴고요. 애니메이션만 적용되는 본의 역할은 애니메이션을 받아들임으로써 위치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게 곧 스프링 힘이 되죠. 그래서 이걸 알고리즘을 반영을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고 실제로 적용하냐면 먼저 애니메이터 분들이 스파인 작업을 할 때 물리가 적용돼야 될 본들에게 특수 문자를 삽입해요. 골뱅이나 샵 표시 등을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코드상에서는 이 본이 물리가 적용될 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구성을 할 때 만약에 어떤 본이 물리 본이라고 하면 그 본에서 시작을 해서 가장 아래에 있는 자식까지 연속적으로 물리 본으로 구성되도록 가능한 구성을 해요. 그렇게 안 해도 동작은 하지만 그렇게 연속적으로 물리본을 구성하게 되면 이 물리본을 코드상에서 하나의 사슬로서 엮어서 체인본으로 다루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슬이 흔들리는 듯한 물리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애니메이터 측에서 준비를 하게 되면 저희 이제 프로그래머 측에서는 두 개의 대표적인 타입의 본을 구성을 해요. 첫 번째는 스켈레톤 본인데 이 스켈레톤 본은 실제 스파인 시스템에 빌트인된 본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렌더링에 실제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캐릭터의 실제 본들의 위치에 대응이 되고 사실 캐릭터 본 그 자체예요. 즉 실제 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프링 본은 그런데 이 스프링 본은
물리 스프링이 적용되는 본들이고 기본적으로는 가상 본들이에요. 캐릭터 렌더링에 사용이 안 돼요. 다만 물리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본들에 대해서 스프링 본이 생성되는데 이 스프링 본들은요, 내가 어떤 스켈레톤 본에 대응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물리 연산은 여기서 실제로 실행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애니메이션 반영과 물리 연산이 하나의 본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스프링 본들을 만든 다음에 그걸 엮은 걸 스프링 본 체인이라 부르고, 스프링 본 체인은 하나의 스프링 본 체인은 머리카락 한 갈래처럼 사슬을 이루고 있는 스프링 본들을 스프링 본 체인이라고 묶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스켈레톤 본은 애니메이션이 반영이 되고 그 애니메이션이 반영된 실제 본의 위치를 스프링 본들에게 전달하고요. 스프링 본은 반대로 물리 연산이 끝난 위치를 스켈레톤 본들에게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코드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잠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이 스켈레톤 본들은 롤컬 위치랑 월드 위치를 나눠서 가지는데 월드 위치는 임시값이에요. 매 프레임마다 새로 계산돼요. 왜냐하면 롤컬 위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든 트랜스폼 연산에서 모든 물체들은 롤컬 위치만 알고 있는 상태고 월드 위치는 롤컬 위치가 같다고 해도 부모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월드 위치는 렌더링 직전에만 매번 계산해요. 그리고 버려져요. 렌더링이 끝나면. 그래서 물리 적용을 안 하는 경우에는 스파인의 런타임의 기본적인 구성은 따라가는데 스켈레톤 본들에게 애니메이션을 반영해요. 그럼 스켈레톤 본들의 롤컬 위치가 변경이 되고 업데이트 월드 트랜스폼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해서 부모에서 자식 방향으로 모든 본들의 위치를 월드 위치를 갱신을 해요. 매 프레임마다. 그리고 레이트 업데이트 메서드에서는 그렇게 계산된 월드 위치를 가지고 렌더링을 실행하죠. 그런데 만약에 물리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 구성이 이렇게 바뀌는데 스켈레톤 본들에게 애니메이션을 반영해요. 그럼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에 의해서 모든 본들의 롤컬 위치가 갱신되고 업데이트 월드 트랜스폼을 통해서 그 롤컬 위치로부터 월드 위치를 계산을 하는 것까지 같은데 스켈레톤 본들의 월드 위치를 가지고요 스프링 체인 앵커의 월드 위치를 변경해요. 즉 제가 스프링 체인 상에서 무조건 가장 위쪽에 있는 본은 애니메이션의 위치를 따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걔가 위치 차이를 일으켜서 물리 힘을 만들게 되니까. 그래서 스프링 체인의 앵커의 월드 위치를 변경한 다음에는 스프링 본들에서 물리 연산을 실행해서 월드 위치를 계산을 해요. 새롭게. 그리고 그 계산된 월드 위치를 역으로 스켈레톤 본들의 롤컬 위치로 변환을 해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스켈레톤 본의 위치가 스켈레톤 본의 처음 롤컬 위치는 애니메이션이 반영된 위치였는데 두 번째 스켈레톤 본의 롤컬 위치는 그 물리 연산에 의해서 스프링 물리가 반영된 새로운 위치가 돼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월드 트랜스폼을 한 번 더 실행해서 다시 모든 본들에 대해 월드 위치를 재계산해요. 그게 끝나면 레이트 업데이트 메서드에서는 이 월드 위치를 가지고 렌더링을 실행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프링 본과 스켈레톤 본의 차이점을 보여드릴 건데 자, 좌측에는 스켈레톤 본이에요. 물리가 적용 안 돼 있어요. 애니메이션 키프레임도 양쪽 헤어 갈래 외에는 적용이 안 돼 있어서 살랑이지 않아요. 오른쪽은 가상본이에요. 물리가 적용되는 본이죠. 지금 저는 어떻게 했냐면 스켈레톤 본에서 스프링 본으로의 데이터 이동은 구현을 했지만 스프링 본에서 물리 연산이 끝난 위치를 스켈레톤 본에게 전달하는 구현을 제거했을 때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은 가상, 왼쪽은 실체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상과 실체를 나눠서 가상본들에게는 물리 연산을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매 프레임이 끝 순간마다 다시 스프링 본에서 스켈레톤 본으로 위치를 반영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물리가 이렇게 반영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리와 애니메이션은 하나의 본에게 두 개를 동시에 반영한다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스텝을 나눈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의 전제 조건은 모든 스프링 본들은 내가 최초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스프링 물리 힘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체인들에게는 스프링 본 사슬 또는 스프링 본 체인들은 가장 위쪽에 N이만 적용되는 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물리본들이 지정했을 때 그 물리본상에서 가장 부모인 본 위쪽에 있는 일반 본을 체인으로 끌고 와서 앵커로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슬로우 모션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캐릭터에 애니메이션이 적용되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 툴에서는 육안으로 어떤 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앵커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본들이 체인으로 연결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살펴봤을 때 자세히 보게 되면 저기 위쪽에 있는 이 파란 색깔 점이 앵커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앵커 역할을 하는 일반 본인데 얘는 애니메이션만 적용되는 본이에요. 가장 위쪽에 있는 파란 색깔 본은. 그리고 그 밑에 빨간 색깔 본 두 개는 실제 스프링 연산이 이루어지는 스프링 물리 본이고요. 그리고 하얀 색깔로 적혀 있는 물리본이 기억하는 하얀 색깔로 그려져 있는 저 원은 물리본이 기억하는 셋업 포즈 위치예요. 그래서 이 빨간 색깔 스프링 본들은 매 프레임마다 내가 원래 있었던 장소로 돌아가려고 해서 스프링 힘이 생성이 되고 저 빨간 색깔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하죠. 힘이 생겨서. 그래서 저희 툴상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물리를 연산을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방금까지 적용한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하면 스프링 진동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흔들렸을 때 흔들릴 힘이 증가하기만 하지 누군가가 그걸 감소시켜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감쇄라는 팩터를 하나 더 넣어줘야 되고요. 감쇄는 이동하는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생겨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진동의 진폭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동 속도에 비례해서 반대 방향으로 밀어붙여서 시간이 흐를수록 흔들림이 줄어들게 하는 팩터를 구현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감쇄를 적용했을 때 안 했을 때 차이점을 본다면 왼쪽이 감쇄를 적용했을 때고 왼쪽이 감쇄를 적용하기 전일 때고요. 오른쪽이 감쇄를 적용한 후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훨씬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덜하죠.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 감쇄를 적용해도 헤어가 너무 늘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인 스프링 물리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집어 던졌을 때 스프링이 많이 늘어나요. 힘없이.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연산을 그대로 구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이 늘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 스프링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스프링을 랜덤하게 주변에 더 엮어요. 각 본들에게. 그렇게 되면 탄력이 생겨서 곱슬머리처럼 흔들리거든요, 머리가. 그래서 보조 스프링을 적용을 했는데 초록 색깔 실선이 메인 스프링이고 원래 있던 스프링들, 빨간 색깔들이 보조 스프링들이에요. 그래서 보조 스프링을 엮어주면 잠시만요. 보조 스프링을 엮어주면 왼쪽이 보조 스프링을 적용하기 전, 오른쪽이 보조 스프링을 적용한 후인데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훨씬 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계속 넘어가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조 스프링을 통해서 헤어의 탄력까지 줬는데 거기에 더해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혼합 모드라든지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과 물리의 값들의 위치 값을 섞어서 표현할 수 있는 옵션, 위치를 고정하는 옵션, 물리 위치를 무시하고 그 물리본에게 애니메이션상의 위치를 강제로 넣는 옵션, 스프링 길이 고정, 스프링이 길이가 고정되어 있어서 진자처럼 움직이기, 비율 제한, 스프링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길이를 제한한다든지 그러한 다양한 옵션을 추가해서 여기에 좀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보조를 했어요. 그러한 설정들을 최종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 물리 표현이 완성이 되게 되죠. 물론 이러한 옵션들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니메이터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여러 가지 질량이나 강성 그러한 팩터들을 트윅하는 그러한 좀 기간을 들여서 완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리 시뮬레이션이 최종 적용되면 저희가 이 캐릭터의 헤어에 애니메이션 키를 잡지 않았지만 애니메이션 키가 잡혀 있는 것처럼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알고리즘을 어떻게 준비했고 그거를 구현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코드 레벨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C# 잡 시스템과 버스트 컴파일러를 통해서 이 헤어 물리 시뮬레이션을 구현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물리 연산이라는 거는 성능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병렬 연산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물리 본들이 존재할 때 이 물리 본들을 동시에 위치를 새로 계산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오차가 생겨요. 왜냐? 부모의 위치가 먼저 변경되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자식의 월드 위치가 변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에서 자식 방향으로 순서대로 계산하게 되면 병렬 연산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본들을 동시에 접근해서 새로 위치를 계산해요. 당연히 오차가 생기죠. 그런데 이 오차는 저희는 자주 충분히 실행하면 이 연산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성능을 위해서 잡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본들의 위치를 계산을 했고요, 동시에. 근데 C# 잡 시스템을 쓰게 된다면 병렬 연산을 할 때는 값 타입만 사용 가능해요. 레퍼런스 타입을 사용 못하고. 그래서 저희의 이 가상 본들, 물리 연산을 위한 이 가상 본들의 값 타입 버전을 따로 만들었어요. 스프링 본 액세스라는 타입을요. 스프링 본 액세스는 연산만을 위한 임시 데이터 홀더예요. 무슨 말이냐면 병렬 연산이 끝나면 거기에 있는 값들은 사실 결과만 받아오고 더 이상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연산을 할 때마다 거기 있는 값들은 임시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결과값을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 있는 값들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켈레톤 본, 실제 렌더링에 사용되는 실제 캐릭터 본들이고요. 스프링 본, 원래는 물리 연산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 물리 연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스프링 본 액세스라는 타입으로 뺐어요.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스켈레톤 본에서 스프링 본 액세스로 바로 이제 필요한 실제 본의 위치를 전달을 하고요. 스프링 본 액세스는 마찬가지로 스프링 본으로부터 이제 일단은 실제 본의 위치는 스켈레톤 본으로부터 이미 전달받았으니까 스프링 본으로부터는 그 이외에 물리 연산에 필요한 모든 값들을 다 복사해서 가져와요. 그리고 스프링 본 액세스에서 이제 물리 연산이 실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스프링 본에게 전달하고 스프링 본에서 스켈레톤 본으로 전달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층이 나는 이유는 스프링 본 액세스는 스트럭트 타입이기 때문에 잡 시스템을 적용해서 병렬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타입은 C# 잡 시스템 버스트 컴파일러에 못 올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프링 본에서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만 값 타입으로서 긁어가서 연산하는 타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 타입들을 가지고 연산하는 메서드들을 업데이트 메서드랑 픽스드 업데이트 메서드에 나눠서 구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픽스드 업데이트랑 업데이트를 나눠서 업데이트 메서드랑 픽스드 업데이트 메서드 차이점은 픽스드 업데이트 메서드는 보통 물리 연산을 실행할 때 자주 쓰이죠. 그래서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먼저 스켈레톤 본의 애니메이션이 반영이 돼요. 그 다음에요, 이 업데이트 메서드 중간에 스프링 본에서 스켈레톤 본으로 계산된 위치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스켈레톤 본들에게 애니메이션 위치가 반영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스프링 본으로부터 필요한 친구들은 물리 연산이 끝난 위치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로컬 위치를 물리 연산이 끝난 로컬 위치로 바꾸게 돼요. 레이트 업데이트에서는 그것들이 실제 렌더링에 사용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픽스드 업데이트를 살펴보게 되면 픽스드 업데이트 가장 최상위에서는 직전 순간에
예약을 해두었던 연산 잡이 안 끝났으면 동기로 강제 완료를 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잡 시스템은 일단은 잡을 예약한 다음에는 별개의 스레드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잡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픽스 업데이트가 시작될 때 일단은 혹시 직전에 우리가 예약했던 잡이 안 끝났으면 강제로 동기로 완료를 시켜버린 다음에요. 스프링본 액세스에서 스프링본으로 직전 연산 결과를 전달을 해요. 계산된 위치랑 속도를요. 그러면 스프링본 액세스에서 스프링본으로 위치와 속도가 전달됐는데 그 값들이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스프링본에서 스켈레톤본으로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메서드로 나눠서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켈레톤본에서 스프링본 액세스 방향으로는 다음 물리에 사용할 스켈레톤본의 월드 위치를 전달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프링본에서 스프링본 액세스 방향으로 월드 위치는 스켈레톤본에서 이미 전달해줬으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리 연산에 필요한 값들을 전달을 해요. 스프링본 액세스에게. 그리고 새 물리 연산 잡을 예약을 걸어요. 그러면 별개의 스레드에서 병렬로 물리 연산 잡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점은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보면 스켈레톤본에서 스프링본 방향이나 또는 스켈레톤본에서 스프링본 액세스 방향으로 전달하는 부분이 없는데 그 이유는 픽스드 업데이트에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개의 트랙을 나눴는데 기본적으로 업데이트 메서드에서는 물리 연산이 끝난 값들을 스켈레톤 본들에게 전달하고 있고요. 픽스드 업데이트 메서드에서는 반대로 스켈레톤 본과 스프링 본이 물리 연산을 담당할 스켈레톤 본 액세스 측에게 데이터를 밀어넣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스프링 체인 잡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스프링 체인 잡이 스프링 본 체인에 대한 물리 연산을 담당하는 잡이에요. 그래서 이 execute 메서드 내에서 실제 연산이 병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스프링 체인 잡을 살펴보게 되면 네이티브 어레이로 본 스프링 액세스들을 가지고 있죠. 이외에도 델타 타임, 시간 간격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execute 메서드를 살펴보게 되면 참고로 이 스프링 체인 잡이 아까 예약하던 그 잡이에요. execute 메서드 내에서는 먼저 현재 순번에 본 스프링 액세스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그 본 스프링 액세스에 담당 본의 월드 위치를 가져와요. 근데 이 월드 위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안 되죠. 왜냐? 스프링 물리는 롤컬 위치로 계산을 하니까요. 그래서 부모 본과의 상대적인 거리를 측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 본과의 거리를 측정하고요. 부모 본과의 현재 거리랑 부모 본과의 내가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의 부모 본과의 거리를 따로 측정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셋업 포즈에 있을 때의 위치랑 내가 현재 위치가 다르잖아요. 셋업 포즈에 있을 때의 위치랑 현재 위치랑 비교를 해서 내가 현재 상대적으로 원래 위치에서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스프링 힘을 계산하죠. 변위에다가 강성을 곱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요. 그 다음에 그것과 별개로 감쇄 힘을 계산을 해요. 현재 속도에다가 저희가 감쇄 지수를 곱해서 감쇄 힘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힘과 스프링 힘과 감쇄 힘을 계산한 다음에는 이제 그게 두 개를 합쳐서 최종 힘을 계산을 하고요. 그 힘으로부터 힘 곱하기 질량의 역수를 곱해서 즉 힘 나누기 질량을 해서 가속도를 구하고요. 그 가속도를 현재 속도에 더해요. 그 다음에요. 그 현재 속도에다가 델타 타임을 곱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큼 이동했는지를 계산을 하고요. 그 값을 통해서 현재 위치를 갱신을 하고요. 참고로 여기서 가속도를 계산하는 부분에서 코드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델타 타임을 곱하는 부분이 생략이 됐는데 본 스프링 액세스 벨로시티 플러스 이퀄 엑셀레이션에 델타 타임까지 곱해서 저희가 실제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속도를 계산하고 위치를 계산한 다음에는 값 타입이기 때문에 배열의 이퀄 통해서
복사해서 값을 전달해줘야지 연산이 끝나요. 레퍼런스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프링 체인 잡의 execute 메소드 내에서 매 프레임이 아니라 매 잡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물리본들의 위치를 계산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분량상 보조 스프링이랑 보조 연산들 여러 가지 이제 보정하는 연산들은 좀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픽스 업데이트에서 이 잡들을 예약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픽스 업데이트 최상위에서는 혹시 왜냐하면 이게 별개의 스레드에서 도니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몰라요. 혹시 내가 이전에 예약해뒀던 잡이 안 끝났을 때를 대비해서 강제로 완료를 시켜버리고요. 본 스프링 액세스 방향에서 본 스프링 방향으로 이제 방금 잡으로 의해서 연산이 끝난 위치랑 속도를 전달을 해요. 그리고요 전달이 끝나면 반대로 이제 본 스프링에서 본 스프링 액세스 방향으로 연산의 다음 잡 연산에 필요한 값들을 전달을 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스켈레톤 본의 월드 위치를 본 스프링 액세스에게 전달하는 연산도 같이 실행이 돼요. 여기에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서 다음번 잡을 위한 데이터들이 본 스프링 액세스에게 밀려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물리잡 연산을 예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 코드상의 구현인데 이제 이렇게 구현은 완료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난해한 문제들이 조금 있었어요. 사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는 헤어 계단 현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리에 의해서 본들의 위치는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된 본의 위치를 따라서 본들이 회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단 현상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만약에 자식본이 물리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 움직인 정도만큼 강제로 부모본을 더 움직여주는 솔루션을 채택해서 헤어의 계단 현상을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헤어가 지글지글해 보이지 않도록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물리와 애니메이션의 혼합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당황을 했어요. 왜냐? 애니메이션과 물리 연산된 위치를 하나의 본에서 동시에 실행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결했냐면 고스트 스켈레톤을 만들었어요. 즉 유령 스켈레톤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애니메이션만 반영이 되고 다른 스켈레톤에서는 물리만 반영되고 그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애니메이션과 물리가 동시에 반영되는 형태를 구현할 수가 있죠. 즉 애니만 반영되는 고스트 스켈레톤이 있고 물리만 반영되는 스프링 체인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분리함으로써 즉 캐릭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캐릭터를 하나 더 만듦으로써 물리만 연산된 값과 애니메이션만 연산된 값을 나눠서 기억할 수가 있어요. 스켈레톤이 하나만 있을 때는 그 스켈레톤이 가지고 있는 값은 애니메이션과 물리가 뒤섞여 버린 값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캐릭터를 두 개 만듦으로써 우리가 분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블렌드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애니메이터 분들에게. 애디티브, 애니메이션 위치랑 물리 위치를 기본적으로 더 센 방향으로 적는 거고요. 민, 평균인데 물리 위치랑 애니메이션 위치 사이에 평균 값으로 본의 위치를 찍어줘요. 오버라이드, 얘는 애니메이션 위치를 다 무시하고 물리 위치로 해당 본의 위치를 덮어 쓰는 옵션이에요. 이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해서 애니메이터 분들이 물리가 적용돼야 될 본에게 애니메이션 키를 반영을 해도 섞여요. 물리랑 같이. 원래는 못 섞이거든요. 물리로 무조건 덮어쓰기 돼서.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문제는 오버슈팅 문제가 있는데 포워드 오일러 문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현실은 타임 프레임이 무한하게 쪼개져 있어요. 연속이죠. 그래서 모든 물리 공식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게임은 델타 타임으로 업데이트가 나눠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물리 공식들은 이런 식으로 델타 타임 이산 시간 내에서 동작을 구현을 하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 오버슈팅이라는 게 생겨서 원래 궤적을 파란색이 현실에서의 궤적이에요. 근데 연산을 띄엄띄엄 하게 되면 본래 이동할 경로를 벗어나서 본이나
물체가 튀어나가는 현상이 생겨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뭐 간접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업데이트를 자주 실행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미적분을 통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미적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단위를 무한하게 잘게 쪼개는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방법으로 오일러 크로머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산 시간 내에서 오버슈팅 문제를 보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자주 실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오버슈팅 문제를 저희는 이 오일러 크로머 방법이 연산량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픽스드 업데이트 델타 타임을 낮추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구현했던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고, 결론적으로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는 헤어와 신체의 흔들림을 스프링 분리 시뮬레이션을 구현을 했는데, 우리는 스프링 분리만 적용되는 것과 애니메이션 적용된 걸 나눴다. 그리고 버스트 컴파일러와 C# 잡 시스템을 사용을 했고, 물리와 애니메이션 혼합을 위해서 고스트 스켈레톤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결론이고,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실제 고성능의 GPU 연산을 필요로 하는 연산은 스프링 본들인 건가요? 병렬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 버스트 컴파일러는, 버스트 컴파일러가 CPU에서 동작하는 건지 GPU에서 동작하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네요. 다만 저희가 스프링 본들 연산을 버스트 컴파일러로 병렬 연산하고 있기 때문에 병렬 연산에 우수한 하드웨어일수록 연산이 좀 더 성능이 더 좋을 거예요. 해당 물리 효과는 머리카락에만 사용하였을까요? 다른 소재에 사용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머리카락에만 사용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캐릭터가 차고 있는 참들, 액세서리들이나 또는 캐릭터의 엉덩이나 허벅지나 아니면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다른 부위에도 전부 적용을 했어요. 만약 플랫폼이 모바일이 아닌 PC라고 한다면 컴퓨터 쉐이더와 잡 시스템을 비교했을 때 여전히 잡 시스템을 사용했을까요? 잡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어떤 장점 때문에 사용을 했을까요? 컴퓨터 쉐이더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본 시스템이, 스켈레톤 본 시스템이 C# 위에 돌아요.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 쉐이더를 사용하게 되면 쉐이더랑 컴퓨터 쉐이더도 병렬 처리에 매우 우수하지만 C#과 쉐이더 사이에 데이터 교환을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고, 그게 아마 병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버스트 컴파일러랑 잡 시스템을 통해서 병렬 처리를 하는 게 컴퓨터 쉐이더를 쓰는 것보다 캐릭터 물리 연산에는 낫다고 보고 있어요.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사용됐던 라이브 2D는 에디터 상에서 본별로 물리 연산 세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니티에서 연산이 필요한 스파인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스파인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스파인이 저희가 몇 번 반복을 한 결과 더 짧은 시간 내에, 이건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좀 더 빠르게 퀄리티를 높이는데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스파인 같은 경우는 스파인 런타임에 업데이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스파인 런타임에 소스 코드가 온전하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물리 연산을 구현하는데 좀 더 적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라이브 2D에서 물리 연산 세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라이브 2D에도 아마 물리 연산 세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스프링 물리 연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더 다른 형태의 스프링 물리 연산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적용 결과물은 모바일 환경에서 몇 명까지 배치가 가능할 정도로 최적화가 되어 있나요? 저희 게임이 현재로서는 아마 5명의 캐릭터가 전투를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명의 캐릭터는 거뜬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화를 하고 있어요. 이미 했고요. 물론 모바일 환경에서 몇 명이 배치가 가능할 정도 최적화를 물어보신다면 기본적으로는 5명, 그리고 기획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단 다 드렸고요. 그래서 혹시 뭐 추가 질문 있으시다면, 추가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 그러면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